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 이제 규제가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등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대출 규제로 가장 긴장하는 게 마포나 용산 등 10억 원대 초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자산가들이 투자를 벌이는 경우가 많고 또 노원처럼 5억 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다는 게 이제 이유였는데 그래서 실제 오늘 마포와 용산 등의 공인중개사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네. 우선은 거래가 또 끊겼습니다. 특히 또 이달 초만 해도 조금씩 문의 정도는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전화 한 통 없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까지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드는 분위기인데 실제 시세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감정원이 그 서울의 아파트값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여전히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또 0.05% 상승은 지난 6월 11일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기도 하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0% 그러니까 보합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산술적으로라면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의 액수도 많고 대출 건수도 많은 이 다주택 투자자들이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맞기는 합니다. 대출 총량 자체를 줄여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규제 강화의 여파가 다주택자에게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미 다중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출 압박의 체감이 더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장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저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강화된 이번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용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이제 와서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서울 집값에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련된 대출 규제 자체가 서울 집값을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게 할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하는 목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다른 대책들보다도 금리 인상이나 경기 회복 등 부동산에만 몰려있는 투자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 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 서울의 집값이 빠질 것이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많고요. 또 이번에 이제 조만간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조금 가장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때가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서울 집값 하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